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아파트 건설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휘고 벽이 뒤틀리고 콘크리트에 균열도 생기고 참 사례도 여러 가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부실 시공 사례 자체가 이제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네. 또 누수가 발생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모 아파트에서 이제 그 천장에 그 곰팡이가 낀 목재를 좀 사용을 하면서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 자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계단을 좀 일부 깎아서 상당히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제 시공이 끝났는데 비상 계단을 깎아서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공사 측은 이게 정상적인 보수 공사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시공사의 인식이 아직도 이걸 정상적인 보수 공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이걸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어떤 그 현재 그 호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이런 계단을 깎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두께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두께를 갖다 깎았다, 16cm 정도 깎았다고 현재 보도일상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가 없거든요. 계단을 이용해서 다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단 자체가 지진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이게 뒤틀린다든지 이게 파괴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입주민 자체가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구조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실 시공을 인식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이걸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쉽게 볼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논란이 됐던 아파트를 보면 놀랍게도 이제 저희가 다 아는 브랜드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도 더욱더 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실 시공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실 시공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킨 굉장히 좀 오래된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공사 비용이 너무 적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이 또 너무 현재 촉박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재비가 좀 올랐었고 또 인건비가 좀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 이게 경비가 올라가면서 실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면 그 부분에는 또 동의를 할 수는 좀 있어요. 실제 최저가 공사비라든지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실 시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건설사가 이 어떤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이 가격을 갖다가 현재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됐을 때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또는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그에 따른 경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내가 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딸 때는 최저가로 들어왔고 공사를 하다가 나 일 못하겠다. 그래서 난 부실 시공을 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떤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요인 외에 이제 기능공들의 어떤 숙련도 부족이라든지 또는 실제 현장 배치되어 있는 시공 기술자의 어떤 그 배치 인력 부족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감리 인력의 현재 어떤 충분한 감리 역할의 부족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불법 제하 작업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된 건 아니고요. 모든 요인이 총체적으로 현재 이루어져서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어떤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입주 예정자들은 당연히 내가 현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 자체가 여기도 철근이 누락이 됐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왔다든지 또는 어떤 두께가 좀 안 나왔다든지 이런 어떤 불안감 당연히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했던 이런 건설 업계의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입주자들에게 보면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단 하자 논란에 국토부가 오늘부터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에서 준공이 임박한 곳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는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이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현재 발표를 했었죠. 네네. 당시에 이제 준공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실제 이제 이런 아파트 277곳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부실 시공이 발생됐던 현장이라든지 상당히 좀 벌점을 받았던 이런 시공사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23곳을 갖다 선정을 해서 특별 점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실제 이제 점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조체적인 부분들, 예.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서 어떤 균열이 있다든지 어떤 변형이 있다든지 뭐 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어떤 구조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관상 측면에서 어떤 내부 마감재들, 어떤 마감재가 들떴다든지 또는 마감재 틈새가 좀 벌어졌다든지 휘었다든지 아마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전 방문제도 개선안도 도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실제 이제 기존 22년도에 이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이제 예. 개정이 되면서 사전 현재 그 점검 제도가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실제 이제 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이 사전 점검 하다 보니까 예, 예. 공개 캐디 타이트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실제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을 입주자들이 점검을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점검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하자 보수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올해 4월달에 이제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실제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 이때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을 무마시키겠다. 이게 이제 국토부 입장인 거고요. 아마 나름대로 실은 효과는 좀 있겠지만 예. 근본적인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하자가 발생돼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보수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공사하기 전부터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좀 짚어볼 텐데요.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지금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에서 바닥 타일이 들뜨거나 벽에 금이 간 모습이 포착된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여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 기숙사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소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현재 그 타일 자체가 들떴다든지 예. 또는 뭐 SNS상에 올라온 것들 보게 되면 뭐 화장실 샤워장에서 실제 몰딩 자체가 현재 휘었다든지 예. 또는 천장에 현재 클랙이 갔다든지 가장 크게 이제 좀 제가 이슈와 현재 됐던 부분에서 봤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져서 네네. 그걸 받쳤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실제 한번 현장을 가봤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갔을 때 현장 안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고 네네. 외부에서만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 외부에서만 보셨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콘크리트 자체가 가루가 떨어졌다. 예, 그럼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구조체 쪽에서 어떤 뭐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실은 어떤 그 떨어졌던 흔적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단지 이제 SNS상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다라고만 돼 있지 실제 떨어졌던 흔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불안하다,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이 진행한 자체 점검에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글쎄요, 이런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네. 이제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내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만 확인했었는데 예, 예. 외부 건물 육안을 봤을 때 뭐 벽체가 기울었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침하가 됐다든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그 화단 쪽이라든지 그 보도 블록 쪽 예, 예. 이쪽 화단 쪽에서 약간의 그 어떤 클랙 균열이 좀 가 있었던 부분이 좀 일부 있었고요. 보도 쪽에서 일부 좀 약간 틈이 좀 벌어져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아마 이건 실제 건물을 지을 때 아마 그 어떤 부지 여건상 아마 부등치마가 좀 일부 있어서
이런 어떤 벽돌이 약간 현재 균열이 갔다든지 화단상에서 그다음에 보도블록상에 약간 틈이 좀 벌어졌다든지 아마 이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이것은 네네. 현재 크게 현재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안전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좀 약간 좀 지우지 있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치에 대해서는 마감재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실제 어떤 구조체 이상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고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에서도 구조적 위험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실제 아마 이제 유관 점검 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이제 점검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그 벽체가 어느 정도 기울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심화가 됐느냐, 또는 뒤틀림은 얼마나 정도가 있느냐 이것들을 어떤 계측기를 활용을 해서 좀 정량적으로 좀 계측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줬으면 예.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단지 유관상에서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이 안전진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제 내부 정밀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학교 측 차원에서의 점검과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아마 시설 관리직 현재 그 직원분들이 유관상에서 어떤 부분이 현재 문제가 있느냐, 뭐 네네. 타일을 들떴느냐, 또는 균열은 발생했느냐, 건물은 현재 기울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관상에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아마 오늘부터죠. 실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과정은 실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유관에 의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어떤 콘크리트 강도는 나오는지, 철근이 현재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배관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구조 안정성 해석을 해서 실제 구조물이 무너질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정밀한 진단 개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내부 정밀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학교 측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다시 말해 소통을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타일이 들떴느냐, 그렇지 않고 바닥에 올라왔느냐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냉장고가 기울고 타일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 올라온 거 아니냐, 다시 말해 건물이 기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좀 이것은 보면 어떤 타일의 문제다라는 것을 학생회가 됐든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소상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은 아마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제적으로 크게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점은 실제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했던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호실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샤워장에 보면은 현재 어떤 천장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벽체가 약간 기울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호실만 점검할 건 아니고요. 그 호실의 위쪽, 밑에 쪽, 좌측, 우측 이 현재 호실까지도 전부 동시에 작업을 해서 이런 현상이 과연 그쪽도 일어나느냐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건물 안전성을 좀 확인할 현재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연세대학교 기숙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